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영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워킹맘으로 살아가는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 채널에서 육아 관련된 이야기는 많이 하지는 않으려고 했는데 저한테 워킹맘으로서 아이를 키우는 거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DM을 보내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 같은 고민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쯤은 제가 육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곳은 제가 새로 이전을 한 사무실인데요. 집에서는 도저히 영상을 찍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아서 회사에 출근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저는 2025년 1월에 임신을 했거든요. 그리고 10월 달에 출산을 했고 10월, 11월, 12월을 이제 워킹맘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2025년은 저에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1년이었어요. 아마 일을 하시는 맞벌이 부부라면 다 저 같은 고민을 하실 텐데 저 역시도 일을 잠깐 쉬고 좀 아이를 키우는데 전념을 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일을 계속 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남편하고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의 입장은 굉장히 명확했거든요. 남편은 자기가 이제 가장의 입장에서 아이가 생겼기 때문에 좀 더 경제적인 부담과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일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책임감이 들어서 일을 줄이고 육아를 좀 더 많이 하는 것보다는 자기는 좀 일에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의 선택에 따라서 제가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 시터님을 고용을 해서 아이 보는 걸 좀 도와달라고 하던가 아니면 제가 아이를 보겠다라고 하면 그 선택도 본인은 이제 응원을 해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의 입장은 굉장히 명확했는데 저의 입장이 어떤 건지 스스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이를 낳는다는 경험 자체가 처음이고 이게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나의 성향에 따라서 정답이 없는 일이다 보니까 저도 내가 집에서 아이를 보는 게 더 좋은 건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게 더 좋은 건가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더라고요.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은 내가 내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으면 자꾸 일 생각이 나고 일 걱정이 돼서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기존에 하고 있던 사건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회사에 계속 나가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집에서 육아를 하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체력이 완전히 다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 종일 아기를 보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러다 보니까 산후 우울증 같은 게 좀 찾아오는 느낌인 거예요. 아이랑 있는데 저도 모르게 무표정으로 그냥 바운서만 이렇게 흔들어주고 있고 밥을 먹일 때도 힘들어서 그냥 무표정으로 밥을 먹이고 제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몸이 힘들면 아이하고 보내는 절대적인 시간이 늘어나더라도 이게 질적으로는 낮아질 수 있겠구나 싶어서 아이하고 있는 시간이 줄어들다 하더라도 같이 있을 때 엄마가 즐겁고 행복한 모습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육아의 방식을 선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체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저처럼 그러니까 저는 좀 완벽주의, 뭐든 하면은 제대로 완벽하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조금 있는 성격인데 육아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잖아요. 나보다는 육아에 대해서 좀 더 전문가이신 분에게 도움을 받아서 아이를 키우는 게 결국에는 아이를 위해서 더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서서히 하게 됐어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금 입주 시터님과 함께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시터님이 아이를 봐주시긴 하지만 어쨌든 아이를 양육하는 거는 양육에 대한 책임은 부모가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를 입주 시터님이 아이를 봐주면은 엄마 아빠는 그냥 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아이의 수면 교육이나 평소에 놀 때 어떻게 노는 게 더 좋은지 뭐 들려주는 동료의 종류도 많고 수면 교육을 할지 말지에 대한 그런 것들도 많고 그리고 집에서 먹는 음식 같은 거 아이한테 어떤 분유를 먹이는 게 좋고 유산균은 어떤 게 좋고 이런 것들은 다 엄마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워킹맘의 입장에서
저는 최선의 선택이 이제 입주 시터님을 쓰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입주 시터님이 아이를 봐주시고 금요일에 퇴근을 하시면 금토일에 저하고 남편이 아이를 보는 식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퇴근을 하면 아이하고 좀 놀아주고 뭐 밥 먹고 씻고 하면 한 10시쯤 되거든요. 근데 체력이 제가 아직 출산하고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10시 정도 되면 이제 피곤해서 잠에 들어요. 평일에는 그렇게 정신없이 지나가고 보통 저하고 남편이 평일에는 같이 여유롭게 밥도 먹고 술도 한잔하고 이런 여유로운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런 거는 이제 꿈도 못 꾸는 그런 시기가 됐고 주말에는 이제 전쟁이죠. 제가 육아를 해야 되고 남편이 토요일에도 출근을 하기 때문에 낮에는 온전히 이제 제가 보고 남편이 밤에 아이를 데리고 이제 자는 식으로 또 육아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막 편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2026년을 맞이하면서 내가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일을 함으로써 아이하고 보내는 시간이 어쨌든 줄어든 거잖아요. 아이가 엄마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나중에 물어보겠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엄마는 무슨 일을 하느라고 나랑 같이 시간을 못 보냈어? 이런 말을 했을 때 내가 아이한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 이럴 때 나는 어떤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다 보니까 제가 일을 대하는 자세도 좀 바뀌게 된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엄마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직장에 나갔던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엄마는 그냥 변호사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엄마는 이러이러한 커리어를 쌓았고 그래서 엄마는 엄마의 직업이 굉장히 자랑스러워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워킹맘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12월 31일자로 회사로 옮겼거든요. 근데 사실 아이를 출산하고 100일도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로 옮긴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더라고요. 뭔가 현상 유지를 하는 게 여러모로 현재 상태에선 더 낫지 않나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요. 기존 회사에 있을 때는 제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한계라는 게 이렇게 좀 보이는 거예요. 2026년에는 더 많은 법률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하고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약간의 무리한 감은 있지만 회사도 이직을 하게 됐어요. 전문직이 어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가는 단순히 나 혼자만의 역량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인프라가 갖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또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부과를 갔다고 하면 피부과에 어떤 기계가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시술의 종류가 달라지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법률 서비스도 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좀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무실로 좀 이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전세금을 못 받아서 전세금 반환 소송을 했어요. 근데 사실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바로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송을 하기 전에 재산이 뭐가 있는지 가압류 가처분 뭐 이런 절차들이 있을 수 있고 소송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뭐 경매를 하거나 압류를 하거나 이런 절차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렵거나 귀찮거나 많은 인력이 소모된다는 이유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부분들까지 적극적으로 하는 변호사가 되는 게 좀 더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인스타에서 무무를 하다가 들은 질문인데 결혼과 출산이라는 것 자체가 상류층의 문화가 되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결혼도 그렇지만 출산이라는 거는 사실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지 않으면 출산이라는 선택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사실 저만 하더라도 아이를 출산하고 나니까 집이 좀 좁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이는 굉장히 작지만 아이에게 필요한 공간은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지금의 집이 좁게 느껴져서
이사를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도 했어요. 그런데 이사를 가려고 보니까 요새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전세값도 너무 올랐고 그래서 선뜻 그 이사라는 결정을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어쩔 수 없이 현재 상태에서 좀 버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거는 정말 단편적인 이야기고요. 뭐 시터님을 고용을 했으니까 시터비도 굉장히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도 아이가 커갈수록 들어가는 돈도 많이 들어가게 될 거고, 경제적인 부담이 많아지게 되겠죠. 우리가 행복이라는 거는 과연 등 따시고 배가 불러야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30대 초반에 가장 일을 많이 하고 이제 돈도 가장 잘 벌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삶이 이렇게 지나가는 게 좀 공허하다고 느껴서 일을 다 버리고 제주도로 도망을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저의 삶이 굉장히 풍요로웠는데 딱히 행복하다는 생각은 못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어졌고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어진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이라는 감정은 더 커졌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시험에 합격을 하려고 막 공부를 할 때, 저도 사법시험 공부를 할 때 정말 합격하고 싶어서 시간을 1분 단위로 쪼개가면서 공부를 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힘들었지만 돌이켜보면 그만큼 행복할 수 없었던 시간이기도 해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뭔가를 손에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시간은 힘든 만큼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커가는 과정에서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아이한테 해주지 못하는 뭔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는 기쁨이 더 크고, 물론 절대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상황이거나, 혹은 나는 내 가치관에서는 아이가 삶의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저의 말은 적용되지 않는 경우일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저희 집에서 오로지 저와 남편이 쓸 수 있는 공간은 안방밖에 없어요. 안방에서 잠을 자고 안방에서 밥을 먹고 안방에서 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어요. 안방에서 쉬고. 왜냐하면 거실이라는 공간은 이제 아이가 메인인 공간이기 때문에 시끄러워서는 안 되고, 그리고 방 하나 더 있는 거는 이제 아이 방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막 되게 고시 공부할 때처럼 사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 부족한 삶에서도 또 기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아이를 원한다면 워킹맘 입장에서 물론 많은 숙제와 고난이 있겠지만 그것이 주는 행복이 더 크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워킹맘의 입장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더 공유하고 싶고 공감되는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써주시면 제가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